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주식입니다. 어느새 연휴 마지막 날 2월 18일 지나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가 드디어 이제 개장을 했는데 아침에 이 브리핑 써드린 것처럼 매우 흥미롭고 매우 조마조마한 그런 장이 펼쳐졌습니다. 시작하고 어젯밤 개장하고 나서 직후에 쫙 빠졌거든요. 1점 몇 %까지 뭐 나스닥 기준으로 하락을 했는데 갑자기 반등을 쫙 해서 포합권까지 그 이상으로 올렸다가 다시 하락을 했다가 재차 반등했다가 약간 조정이 나오면서 하락. 꿀렁꿀렁하는 그 폭이 굉장히 컸고 한두 시간, 한 시간에서 한 두 시간 사이에 완전 하락에서 완전 상승으로 진짜 큼직큼직하게 바뀌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게 나중에 보면은 이제 AI 쪽의 그 여러 가지 산업 해체론이라든가 이런 우려들, 그동안에 지난주에 나왔던 그 우려들이 오늘도 재현되는 모습이 장 초반에 나왔다면 이 정도면 많이 빠졌는데 하는 그 저가 매수세가 갑자기 막 들어왔다가 다시 조정이 나왔다가 다시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고 이런 흐름이었던 거예요. 이거를 있는 그대로 그냥 해석을 하면 일단 지금은 나스닥 기준으로 했을 때 121선이 무너진 자리에서 이제 더 빠질까 아니면 저점 매수가 들어올까 하는 아주 그 약세 구간이라는 거고요. 그런데 약세 구간이라는 것은 또 저점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증시는 분명히 약합니다. 나스닥은 121선까지 무너진 그런 자리고, 그래서 저점 매수가 들어오고 더 빠지게 되면 이제 241선 있는 데까지 한 5% 정도가 더 밀릴 수 있는 그런 자리이고요. 자, 다우존스는 오늘 강보합권에 마무리를 하면서 일단은 21선 생명선 끊기지 않고 상승 추세를 그대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뭐 고점 5만 포인트 넘었던 그 지점 있는 데까지는 회복이 좀 멀어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그 21선 깨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S&P 500은 정확하게 121선에서 지지를 받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나스닥이 가장 많이 빠져 있고 가장 약한 자리가 맞고요. S&P 500이 121선 있는 데까지 밀리면서 이제 시장 분위기를 좀 보는 그런 상황이고, 다우존스는 21선 깨지 않고 아주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증시가 코스피 위주로 움직이는 것도 지금 미국하고 흐름이 좀 비슷하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업종별로 당연히 좀 다른 흐름이 나왔지만 다시 이제 기술주들 뭐 양자컴이라든가 AI라든가 이런 어떤 그 기술 종목들 위주로 약간 약세가 좀 펼쳐진 하루였고, 지난주에 급등했던 2차 전지는 오늘은 또 급락을 해서 상당히 우려가 되는 그런 지점이다. 이제 미국 증시로 봤을 때 이런 상황입니다. 여기에 이제 오늘 오전 선물 지수가 약세 출발을 해서 다시 한번 이제 좀 그 시장의 어떤 약한 흐름을 좀 더 반영하고 있는 그런 구간, 약보합권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어제 그 제가 생명선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21선의 지지를 받은 종목들을 올려드렸는데, 오늘은 21선은 무너졌지만 다시 60일선, 또 121선, 241선에서 차례로 회생 또는 뭐 재생 이런 것들을 꿈꾸고 있는, 노리고 있는 그런 종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들 중에서도 너무나 흥미롭고 아주 좋은 그 구간, 또 이런 종목들이 여기서 반등이 나온다면 이쪽으로 업종이 쏠려 가겠구나, 다시 한번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종목들이 좀 많이 보입니다. 어제 21선이 물론 매우 중요하고 또 오늘 올려드리는 종목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이제 강한 종목 업종들일 가능성이 더 높지만, 21선이 무너진 뒤에 60일선, 121선, 241선 이런 자리들이 또 어떤 지탱을 해주는 그 힘이 더 점점점 커진다고 생각을 일반적으로 하는데, 그럴 경우 그렇다면
241선, 뭐 121 이런 데가 21선 지지보다 더 강한 반등을 줄 수도 있겠구나 하는 그런 힌트를 좀 얻을 수 있을 것도 같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고 내일 우리 이제 19일 장이 명절 연휴 이후에 열리게 되면 여기에서 이 종목들 중에 좀 먼저 움직이는 애들을 잡아서 올라타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은 먼저 60일선의 지지를 받고 있는 종목들, 그 중에서도 이제 코스피 종목들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보여드릴 종목은 네이버입니다. 네이버 보시면 네, 일봉이 이렇게 돼 있고, 지금 지난주 금요일에 목금 이틀 약세가 나왔지만 아래쪽에 121선 딛고 60일선까지도 뚫고 60일선 정도에서 지지를 받는 모습이 나왔고요. 아마도 19일 장에서는 60일선 정도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양봉을 만들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 그렇다면은 1월 말 이후에 급락이 나왔다가 살짝 반등하면서 21선 부근에서 다시 재차 밀리던 이런 자리를 지난번에 121선에서 아예 121선 아래까지 내려갔었다면 이번에 121선까지 닿지도 않고 60일선 정도에서 지지를 받는 모습이 만들어지면서 지난번보다 저점을 높이면서 쌍바닥을 만드는 그런 흐름이 예상됩니다. 그렇게 되면 만약에 21선, 26만 원 선을 돌파하는 흐름 만들어진다면 곧바로 28만 원 정도까지 추세 상승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흐름이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두 번째 종목은 MC넥스입니다. MC넥스 지난번에도 한번 언급을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 종목도 비슷하네요. 지금 21선에서 저항을 받고 내려오다가 61선에서 이제 지지를 받는 모습. 그래서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2월 6일 날 241선까지 밀렸다가 지금 61선까지 이제 올라온 그런 흐름입니다. 여기서 만약에 이 종목도 21선이 있는 3만 원 부근을 돌파한다면 32,000원 정도까지 다시 추세 상승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닐까 이렇게 보이고요. 자, 코스피는 두 종목이네요. 네이버와 MC넥스 두 종목이 61선 지지를 확인한 그런 상황이고, 코스닥이 좀 많네요. 코스닥은 7종목입니다. 7종목인데, 자, 제일 먼저 HLB예요. HLB는 1월 말 69,000원대까지 갔다가 지금 5만 원까지 밀렸었으니까 2월 6일 날 저점이 5만 원이었으니까 한 일주일 만에 거의 7만 원에서 5만 원까지 한 30% 정도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초록색 60일선에 한번 기댔다가 이번에 다시 60일선까지 내려온 자리. 한 5만 원 정도, 그리고 60일선 정도면은 거의 바닥을 확인하는 게 아닌가, HLB도. 네, 왜냐면 얘는 지금 보면은 아주 흥미롭게도 스토캐스틱 한번 보세요. 스토캐스틱 보시면 10월 초에 저점에서 고점, 다시 저점에서 고점, 저점에서 고점, 이거를 아주 이 차트하고 딱 대입을 해보면 기가 막히게 한 번의 사이클이 아주 교과서처럼 쭉 이어졌다가 흘러내렸다가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하고 있는데, 그 반복하면서 저점을 만들어내는 지점이 최근 한 3개월 사이에는 60일선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HLB도 60일선 정도에서 이제 바닥을 잡고 나면 241선을 돌파하고 55,000원 정도까지 21선 부근까지는 뭐 올라갈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인다. 다만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당연히 이제 미국 증시의 어떤 강한 하락 이런 것들이 나오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을 전제로 하는 거고요. 두 번째 종목은 원익홀딩스. 네, 최근에 로봇들이 워낙 빠지면서 이제 이 종목도 12월 말에 5만 원을 돌파했다가 지금 이제 3만 5천 원까지 내려오면서 얘가 지금 60일선을 돌파한 건 아닌데 60일선 부근에 지금 3만 5천 원 언저리에서 가격 지지를 받고 있거든요. 60일선도 35,700원입니다. 그러니까 원익홀딩스도 이번 주 목금에 만약에 로봇 종목들이 저점에서 이제 매수가 좀 들어오고 이러면서 반등이 나온다면 35,700원 정도까지
회복을 하고 60일선을 회복하는 순간 한 4만 원 언저리까지 20일선 있는 데까지 추가 상승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닐까 이렇게 보이고요. 자, 코스닥의 세 번째 종목은 제형 솔루텍이라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은 제가 너무 흥미롭게 재무제표까지 아주 기가 막히게 올해 실적이 엄청나게 성장을, 올해가 아니죠. 2025년도에 이제 실적 성장세가 엄청나게 그 확장을 하는 그런 종목이더라고요. 그래서 25년도 결산 실적이 나오고 아마 26년의 경기가 좀 더 좋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난해 실적보다 좀 더 나은 그런 실적을 내놓는다면, 뭐 1분기라든가 이렇게 내놓는다면 굉장한 그 폭발력을 가질 수 있는 종목이고, 또 하나는 그 남북 경제협력 관련주로 지금 알려져 있어요. 뭐 예전에 개성공단에 입주를 했던 기업인가 그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아주 중요한 그 남북 관계의 변수가 그 트럼프의 재선, 그러니까 중간 선거에 맞물리면서 올해 지금 미국하고 북한이 정상회담을 그 뭐 추진하고 있다는 것들이 그 이렇게 뉴스 검색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렇게 가끔씩 나옵니다. 어디 고위 그 공직자나 아니면 국회의원들, 뭐 외교통상 이쪽에 있는 국회의원들 그 입을 통해서 나오는데, 4월에 지금 미국하고 북한이 그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고, 그 중간에 우리나라에서 당연히 이재명 정부에서 어떤 중간다리 역할을 하겠죠.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남북 경제협력 관련 종목들을 테마성으로 좀 가지고 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제 워낙에 그 어떤 기초 체력들이 좋은 종목이 아니라 이제 테마로 움직이는 애들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썩 이렇게 내키지는 않는 어떤 그런 상황이었는데, 제형 솔루텍을 60일선 이 검색하다가 찾아내고 지금 주가도 4,000원이고, 그 4,000원을 깨기가 만만치 않은 거죠. 8,000원 때까지 1월 20일 날 8,100원 찍었던 종목이 반토막이, 한 달도 안 돼서 반토막이 났는데 특별한 이유가 없거든요. 그러면은 60일선 정도에서 지금 그 일봉 차트도 이렇게 도는 걸 보면은 60일선 정도에서는 3,940원이거든요. 그럼 4,000원에서 지지를 받는다는 뜻인데, 금요일 날 저점이 3,870원까지 갔다가 4,000원 회복했거든요. 여기가 최저점이 아닐까. 네,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 4,000원대 초반 정도, 만약에 여기서 더 빠져서 3,000원대 내려간다면 이거 한번 매수해보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한번 관심 갖고 볼만한 그런 종목인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종목들은 이제 로봇 종목들이 좌르륵 검색돼 갖고 나옵니다. 네, 로보스타라는 종목을 먼저 좀 보겠습니다. 로보스타 지금 꿀렁꿀렁꿀렁 하면서 11월 달에도 12월에도 그리고 1월에는 아예 60일선을 하향 돌파했다가 7만 원 가격 지지받고 올라오고, 이번에 다시 60일선까지 밀렸는데, 결국 60일선은 이 로보스타라는 종목의 거의 최후의 보루 같은 느낌이고, 지금 60일선에 금요일 날 60일선이 77,800원인데 저가가 77,500원까지 내려갔다가 60일선 살짝 깨고 내려갔다가 결국 78,800원까지 왔다. 로봇주들은 어제 보여드렸던 21선 지지하는 종목들, 그리고 오늘 보여드리는 61선 지지하는 종목들이 이게 한번 로봇주들의 반등을 노리고 매수를 한다면, 선제적으로 매수를 한다면 이 종목들이겠구나. 네, 대신에 이제 좀 더 밀리면, 여기서 만약에 60일선이 이 로보스타가 60일선이 밀린다면 이거는 지지 라인을 깨는 거니까 손절할 각오를 하고 사야 되겠죠. 그래서 한번 매수해 볼 만한 자리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그 다음에는 뭐 제가 워낙에 여러 번 말씀드렸던 로보티즈인데, 로보티즈도 지금 60일선까지 금요일날 내려왔습니다. 뭐 일주일 넘게 지금 횡보를 하면서 개인 투자자들을 애태우고 있는 종목인데, 60일선이 26만 6,800원. 금요일날 저가가 27만 원까지 밀렸으니까 대략 60일선이 아래에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27만 원 정도의 가격 지지를 받은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서 27만 5천 원 지금 주가를 만들어냈는데,
아직 뭐 21선도 돌파하지 못하고 있고 위에서 11선 내려오고 있고 이러면서 당분간 아주 강한 흐름을 만들기는 어려운 차트지만 그래도 61선 부근 27만 원 언저리, 27만 원 오히려 깨고 이런 자리에서는 한번 공격적으로 매수해 볼 만한 그런 자리, 또 신규 매수를 하더라도 그렇게 부담 없는 자리가 아닐까, 네, 그런 생각이 드는 자리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로봇 종목이 검색이 되는데 하이젠 RNM입니다. 하이젠 RNM도 이렇게 차트 보면 완전히 뭐 61선까지 밀려 내려왔죠. 그러니까 21선을 깰 때 21선 2월 6일 날 시초가가 68,600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자리에서는 당연히 비중을 줄이고 5일선, 11선 그때마다 제가 한 3분의 1씩 뭐 4분의 1씩 줄이자고 말씀을 드리니까 원래 처음에 8만 원대에서 한번 비중 축소, 그다음에 7만 8천 원대 정도에서 비중 축소, 그리고는 6만 8천 원대 정도에서 비중을 축소해서 아예 안 갖고 있어야 정상인 종목인데 21선 생명선 그 뚫리는 순간 저는 비중 다 던지는 그런 스타일이라서 그런데 이 종목을 다시 한번 사볼까라고 생각한다면 지금이라는 거죠. 61선이 62,400원이고 지난 금요일 날 63,100원까지 빠졌다가 3,800원. 그러면 지금 로봇 종목들이 대체로 그 바닥에 어떤 지지 라인이 딱 명확하게 있을 때 그 자리를 딛고 튕기는 힘이 커져 있고 오늘 미국 증시처럼 이렇게 리바운드라고 보통 부르는데 이 미국 증시처럼 저점 매수가 이렇게 들어올 만한 타이밍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우리 증시에서 과연 뭐 어떤 종목들이 먼저 움직이게 될까? 어쩌면 최근에 가장 많이 하락하고 조정이 세게 나왔던 로봇들이 한 번 정도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제 21선에서는 2차 전지들이 좀 많이 보였는데 반도체도 그랬고 오늘은 로봇주는 21선까지 밀려서 이제 61선까지 하락을 한 상태구나. 좀 더 약했구나. 좀 더 많이 빠졌구나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오늘 61선의 마지막 코스닥의 마지막 종목은 사피엔 반도체. 사피엔 반도체 종목들 중에서 그 최근에 좀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인데 얘도 61선이 금요일 기준으로 34,100원인데 저가가 33,650원까지 아래 꼬리가 달려 있잖아요. 아래 꼬리를 달고 내려온 뒤에 반등을 하면서 61선을 회복. 그렇다면은 그 11월에 241선 가까이 붙었다가 또 1월에 121선까지 밀렸다가 급등을 한 전례가 있기 때문에 11월, 12월에는 23,700원에서 37,500원으로 또 1월에는 29,000원에서 41,000원대까지로 이렇게 올라갔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반도체의 어떤 상승 전환 이런 것들이 나올 경우 지금 61선 정도에서는 34,000원 정도에서는 다시 한번 뭐 최소한 4만 원대 이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한 20% 정도의 수익을 노릴 수 있는 구간이 아닐까. 네, 그렇게 보입니다. 자, 이번에는 121선에 붙어 있는 121선 지지를 받고 있는 그런 종목을 코스피와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는 두 종목입니다. 먼저 토니모리 화장품주들도 최근에 좀 못 가고 있고 아주 짧은 등락만을 거듭하고 있는데 이 종목은 241선을 돌파하지 못하고 눌리면서 상당히 약세를 보이고 있죠. 그런데 지금 자리를 보면 아래쪽에 121선과 11선이 같이 지나가면서 금요일날 11선이 9,230원인데 저가가 9,240원이었어요. 정확히 11선의 지지를 받고 어디까지 올라갔냐. 121선이 9,300원인데 종가가 9,320원이에요. 그러니까 11선의 지지를 받고 121선까지 올려놓은 종목. 그러면 지금 이 종목은 단기적인 3일간의 음봉, 조정이 마무리되고 이번에 240일 위쪽으로 올리면서 만원대 도전할 가능성이 높다. 차트상으로는 그렇게 보이고요. 자, 두 번째 종목은 HD 현대중공업. 역시 몇 번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HD 현대중공업이 그렇게 뭐 후련한 그런 상황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지만 최근 일주일 동안 121선 언저리에서 횡보하면서 121선 밑으로 더 이상 빠지지 않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121선이 54만 4,500원이거든요. 근데 지금 54만 6천 원이잖아요. 저가는 그
아래 꼬리 끝이 이제 120일선 아래쪽에 형성되다가 결국 121선 위로 올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HD 현대중공업도 또는 조선도 지금 여기가 어쩌면 바닥일 가능성이 높다. 바닥을 체크하는 거예요. 시장이 전체적으로 왕창 빠지면, 다시 말해서 미국이 무너지고 우리 증시 내일 맞이하면은 오늘 밤 미국 증시 무너지고 뭐 내일 우리 증시 개장하면 당연히 121선이고 뭐고 다 빠질 겁니다. 얘는 50만 원대 정도까지 추가로 밀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매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양봉 뜨는 거 보고 또 장 초반의 흐름을 좀 그 프리마켓 같은 데서 예상을 해보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121선이라는 저점 자리는 좀 욕심나는 자리가 아닐까, 한번 사볼 만한 자리 아닐까라는 생각이 계속 드는 그런 종목입니다. 자, 코스닥 종목은 121선까지 밀려 있는 종목이 세 종목인데요. 네. 첫 번째 종목은 세빛캠입니다. 세빛캠을 지금 보면은 이 종목도 투자가 스토캐스틱 따라서 사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아래쪽에 저점에서는 계속 반등이 크게 나오고, 그 다음에 고점 이 과매수 구간에서는 한번 눌리고, 그러니까 골든크로스 때 사서 데드크로스에 파는 이런 흐름으로 최근에 만약에 한 6개월 정도 투자했다면 상당히 큰 한 40% 정도의 수익을 냈을 것 같은데, 이번에도 스토캐스틱이 이제 과매도 구간으로 이 퍼센트 K 값이 내려왔고 퍼센트 D 값이 하루 이틀 더 내려오고 나면 골든크로스를 만들 건데, 얘가 지금 바닥 자리를 보니까 121선 31,200원이거든요. 종가가 31,500원이잖아요. 그러면 121선 정도까지 밀려 내려왔다는 거죠. 여기서 추가로 더 빠지지 않고 121선 정도에서 지지를 받고 반등하는 모습이 예상되고, 한 35,000원 정도까지 반등이 일단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되고요. 자, 두 번째 종목은 덕산네오룩스입니다. 덕산네오룩스 항상 경기가 좋아질 때 늘 아주 긍정적인 흐름을 만들어주는 종목인데, 이 종목이 481선까지 무너졌던 1월 중순에 무너졌다가 어느새 다 뚫고 121선 위를 돌파했다가 이번에 급락이 나왔죠. 7% 넘게 빠지면서 다시 121선에 지지를 받았습니다. 121선 밑으로 빠지지 않고 버텨준다면 121선 자리는 금요일 기준으로 41,500원, 종가가 41,950원이니까 121선 밑으로 빠지지 않는다면 재차 상승하면서 47,000원대까지 추가 상승 나올 수 있는 흐름. 121선 깨지면 이제 아래쪽에 뭐 11선이라든가 이런 단기 이평선들에서 다시 한번 지지를 받을 겁니다. 11선은 45,500원. 결국 바닥은 4만원, 고점은 47,000원대, 이런 흐름이 예상되는, 그 중심에는 121선 지지가 전제가 되는 거죠. 자, 121선의 코스닥 세 번째 종목, 마지막 세 번째 종목인데 엔캠입니다. 엔캠. 어제 오늘 보면은 2차 전지 종목들이 좀 많이 포함되는데, 얘도 121선이 굉장히 241선이 굉장히 중요하게 내려오고 있는데, 241선 바로 위에 121선이 지나갑니다. 그러면서 지금 금요일 기준으로 241선은 73,100원, 121선은 74,600원이거든요. 근데 얘가 저가가 75,000원, 종가가 75,700원. 그러면 241선까지 안 가고 121선에서 지지를 받았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반등이 나온다면 10만 원입니다. 그 다음 목표 주가가 10만 원. 이 자리는 작년 10월 그리고 올해 1월 말 있었던 자리 10만 원까지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121선의 지지를 받고 여기서 양봉을 만들어내면서 단기적인 이 5일선, 3일선, 11선 이런 이평선들을 돌파하는 흐름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일단 미국에서 2차 전지가 좋아야 되는데 계속 좋다가 어제 이제 급락이 나왔습니다. 오늘 밤 미국 증시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겠지만 2차 전지들이 좋은 흐름이 나와야 되고요. 자, 이제 241선, 마지막 241선을 좀 보겠습니다. 241선의 지지를 받는 코스피 종목은 두 종목입니다. 먼저 SKC, 또 2차 전지 종목이네요. 네, 2차 전지 종목들이 지금 보시면 SKC는 이미 이제 맨 아래 241선 분홍색 선인데, 241선이 금요일 날 기준으로 107,000원이었는데 이날 106,900원이었는데 저가가 106,600원입니다. 그러면서 최저점에 찍고 반등을
정확히 241선에서 한 뒤에 121선이 108,300원인데 종가가 108,700원이죠. 그러니까 241선의 지지를 받고 121선까지 회복하면서 당일날 양봉을 만들고 끝났습니다. 아주 굉장히 괜찮은 흐름이 만들어졌죠. SKC. 그러면 여기서 241선 바닥으로 해서 이제 저 위에 있는 481선까지 한번 오르락 내리락 하겠지만 12만 원 정도까지는 반등을 만들어내는 흐름을 좀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종목은 SK바이오팜입니다. SK바이오팜 보면은 작년 11월에 14만 7천 원 거의 15만 원까지 갔다가 주가가 계속 흘러내립니다. 이런 종목은 가지고 있었다면 일찌감치 비중을 덜어내고 한번 10% 20% 샀다가도 다시 덜어내는 흐름이 계속 반복됐는데 그 중심에는 21선이 위에서 누르고 있어요. 얘는 굉장히 안타깝게도 21선을 깨고 내려온 뒤에 12월 달에 그 뒤에 21선을 회복하지 못하고 계속 추락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자, 그런데 61선에서도 한 2주, 그다음에 121선에서도 한 2주 정도 버티다가 결국 무너졌는데 이번에 다시 241선에 지지를 받고 한번 일주일 정도 반등을 했다가 다시 음봉을 크게 맞으면서 241선까지 왔단 말이죠. 그러면 2월 초에 2월 6일 날 241선 지지를 확인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241선이 108,200원인데 금요일 날 저가가 108,800원. 그러면 241선까지 안 갔고 109,400원에 마무리했으니까 241선의 지지를 확인하는 모양이구나. 여기서 241선이 밀리면 아래쪽에 481선이 103,000원대까지 추가로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지켜볼 필요는 있고요. 241선 정도에서는 바닥을 잡을 가능성과 481선까지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같이 열려 있기 때문에 당연히 매수를 고려한다면 분할 매수 10% 20%만 분할 매수하고 흐름에 따라서 추가 매수하면서 따라가는 그런 흐름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코스닥 세 종목이 남아 있습니다. 241선 지지를 받고 있는 코스닥 세 종목. 첫 번째 종목은 실리콘2입니다. 실리콘2는 실리콘2가 가지고 있는 매력, 그동안에 기술적으로 여러 번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실리콘2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매력은 화장품을 직접 만드는 게 아니라 화장품을 거래하는 플랫폼을 제공해 준다는 거예요. 근데 계속 성장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리콘2의 성장세는 아무도 의심하지 않아요. 화장품 업계의 어떤 흐름에 따라서 이제 큰 어떤 변동성을 만들어내는데 이번에 56,000원대까지 갔다가 다시 43,000원까지 밀리는 이 과정이 얼마 안 걸렸어요. 2주 걸렸어요. 2주. 일주일 만에 진짜 4만 원까지 밀렸었거든요. 그러면은 40% 가까이 30 몇 퍼센트 정도의 30% 정도의 하락이 나왔던 건데, 자, 그렇다면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빠진 자리에서 최저점이 과연 저 밑에 481선일 것이냐? 아니라는 거죠. 금요일날 241선이 42,700원이었는데 이날 저가가 41,950원, 종가는 43,000원대까지 왔으니까 결국 241선 밑으로 더 안 빠지고 이제 지지를 받은 거죠. 그러면 여기서 241선 정도에서 바닥을 잡고 화장품 쪽도 한번 상승을 노려볼 만한 자리에 와 있구나. 이걸 좀 확인할 수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 종목은 제이오. 네, 2차 전지 종목입니다. 제이오. 이 종목도 지금 보면 상당히 아주 더딘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 미완의 대기라고 해야 될까요? 아주 기술 뛰어난 종목인데 이 업황 자체가 좋지 않다 보니까 그 긍정적인 어떤 모습을 그려내지 못하고 있는데 어느새 1월 달에 241선 위쪽으로 올라탄 뒤에는 한 3주 정도 지금 횡보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241선이 좀 답답한 흐름이지만 241선이 8,790원이고요. 이날 금요일날 저가가 8,780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살짝 내려갔다가 8,900원대까지 반등을 합니다. 저점에 241선을 딛고 여기서 이제 2차 전지들이 상승 흐름을 딱 타기 시작하고 업황 흐름이 괜찮아지면 1월 초에 6,000원대에서 지금 8,000원대까지 올린 것보다 더 세게, 더 크게 저 위에 있는 481선 14,000원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제이오 같은 종목은
좀 이제 나중에 궁금하신 분들은 종목 신청을 한번 해주시면 제가 종목을 좀 자세히 언급을 해드리겠지만 예전에는 이 관심 갖고 저도 투자했던 종목이거든요. 이 종목이. 그리고 지금 그 예전에 23년도에 4만 4천 원대까지 갔던 종목인데 지금 굉장히 많이 빠져 있는 자리라 2차 전지들을 그 지금 산다는 건 거의 바닥에서 사는 거거든요. 물론 더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불안하지만 한번 오랫동안 지금 2023년부터 3년 동안 지금 이렇게 하락을 한 건데 앞으로 한 3년 정도를 본다고 하면 이 종목이 10,000원도 안 되는 가격에서 움직일 종목이 아니거든요. 물론 어제 오늘 소개해드리는 2차 전지가 다 그런 흐름입니다만 그래서 그냥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한번 그 매달 펀드처럼 한번 사모으겠다라고 한다면 2차 전지들은 지금 좀 괜찮지 않을까. 너무 한 번에 몰빵을 하지만 않는다면 좀 이렇게 그 비중을 좀 나눠가지고 매수를 한다면 그러면 괜찮은 흐름이 예상되는 중장기로 봤을 때 예상되는 그런 자리들 특히나 지금처럼 이렇게 뭐 특정 자리 61선, 21선, 뭐 121선, 241선 이런 자리들에서 지지를 받는 그런 흐름이 만들어진다면 여기서는 한번 분할 매수를 시작해 볼 타이밍이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자, 마지막 종목은 에이징랜드입니다. 아우, 에이징랜드는 상장 초기에만 하더라도 상당히 주목을 받으면서 특히 뭐 24년 같은 경우에는 85,000원까지 갔던 종목인데 지금 3만 원, 25년도부터 특히 25년도 한 4월 달 세계적으로 이제 증시가 좀 이렇게 하락하고 급락하던 그 시기 이후에는 고점을 35,000원 이상 뚫지 못하고 아주 약세를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느새 이 종목이 11월 말에 25,000원 바닥을 찍고는 스물스물 저점을 계속 높이면서 올라가고 있고 그 자리 바닥에 21선이 있고요. 지금 1월 말에는 241선까지 돌파를 했다가 밀리면서 지금 거의 3주 정도 이제 바닥을 확인하고 있는데 241선이 금요일 날 3450원이었는데 저가가 3050원까지 밀렸습니다. 그러니까 241선 밑으로 빠지면서 3만원 가격 지지를 받고 아래꼬리를 달고 쭉 올리면서 3700원. 그러니까 241선 위로 올린 거죠. 그래서 지금 자리는 이런 종목이야말로 이제 좀 3만원 가격 지지도 그렇고 아주 그 저점에서 한번 매수해 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반도체들이 최근에 좋은 상황에서 워낙에 많이 밀려 있는 이런 종목들은 또 뭐 이유가 있겠지만 그러나 그 반발력도 좀 있을 수 있다. 반등하는 폭이. 그래서 지금 241선 정도 3만 원대 초반 3만 500원 이하에서 매수한 뒤에 481선이 3만 6천 원대거든요. 그러면 한 20% 정도의 수익을 노리고 분할 매수를 한번 해보는 그런 전략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굉장히 다양한 종목들을 이제 언급을 해드렸는데 결국은 그동안에 잘 갔던 애들이 꺾이면서 시장 분위기가 좀 이상해지고 느낌이 쎄한 그런 느낌이 드는 자리가 왔는데 미국도 지금 저점에서는 어느 정도 반등이 꼬박꼬박 반등이 나와주고 있고 우리도 뭐 여기서 뭐 더 밀리거나 그럴 만한 뭐 추세가 완전히 하락으로 전환할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 저점에서 한번 매수를 해서 물론 반등할 때 잘 가던 애들이 또 대장주들이 먼저 움직이고 크게 움직이고 하는 그런 경향들은 있지만 그래서 비중을 그 포트폴리오를 꾸릴 때 반도체다 그러면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매수하는 거는 뭐 지금 기본적인 전략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서 다시 21선이나 뭐 아니면 방금 보여드렸던 에이징랜드 같은 이런 종목들로 조금 어떤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좀 나눠서 비중을 좀 나눠서 가져가는 전략도 좋을 것 같고 업종별로도 지금 로봇, 반도체, 2차 전지 같은 종목들이 골고루 이렇게 저점에 딱 지지라인에 붙어 있는 이런 애들은 한번 비중을 좀 분할해서 이렇게 분산 투자의 개념으로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게 또 이번 내일 19일하고 20일 이틀 동안 또 어떤 흐름을 만들어낼지는 알 수 없지만 한번 저점 매수 뭐 낙폭 과대 종목들 또 바닥에서 지지가 나오고 있는 종목들은 한번 관심을 가질 만하지 않을까. 네, 그런 취지에서 오늘 이 방송을 제작을 했습니다. 네, 오늘 이제 연휴 드디어 마지막 날이고 또 이틀만 또 근무하고 나면 다시 주말이기 때문에 좀 뭐랄까 이렇게 좀 이렇게 나태해진다, 나른해진다, 할까 그런 느낌이 좀 있고 날씨도 좀 뭐 점점 따뜻해지는 그런 느낌도 좀 있고 그래서 어느새 이번 겨울도 거의 지나가고 있는 게 아닌가. 뭐 3월까지는 좀 춥겠지만, 네, 그런 또 날씨가 봄이라고 하면 또 뭔가 새로운 시작하는 그런 느낌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또 한번 이제 이 명절 지나고 나면 또 포트폴리오를 살짝 이 고치고 또 흥미로운 관심 가는 종목들로 조금 재매수하면서 이 어떤 기분을 좀 바꾸고 리프레시하는 그런 상황으로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명절이니까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